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한글날이 벌써 한 2번 정도 지나갔습니다만 그 2번의 한글날에 제가 한글 관련 영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한글날 특집, 한글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한글이 정말 위대한 문자고 세계적인 문자고 그런데 왜 세계적이지 못되고 있는가 하는 2개의 영상을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초등학생도 어이가 없죠. 당연히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세종께서 만드셨고 세종이 신미대사와 세종이 박연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 세종이 만들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구기를 창영실이 만들었지만 추구기 제작은 세종의 업적입니다. 사군 육진을 최윤덕과 김종서 장군이 했지만 역시 세종의 업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직설, 향약 집성방, 칠정산 등등의 여러 가지 서적 편찬물 역시 만든 이들이 따로 있지만 다 세종 때의 기록이기 때문에 세종의 업적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삽질한 거 아니잖아.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인 듯이,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실제로 세종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려서 한글을 창제했어도 그건 세종의 업적이지만 여기서 지금 궁금한 건 천재 언어학자 세종이 직접 혼자서 신하들도 몰래 진짜 혼자 날밤 까 가면서 아주 눈 다 진짜 실명 근처까지 가시거든요. 세종이 혼자서 만들었냐? 아니면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만들려고 명령을 했냐? 아니면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들었냐? 세종이 자식들의 도움을 받고 만들었냐? 세종이 신미대사, 요즘 불교계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 어머니 절에 다니시고 합니다만 불교계,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밀양 박씨, 저희 어머니 밀양 박씨입니다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제 개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할게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굳이 누군가가 도왔더라면 세종이 자식들의 도움을 받고 만들었다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께서 하셨다. 99.9%. 자, 그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이 혼자 만들었다는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 내용, 정확하게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 전형필 정말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부자심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 이렇게 재산을 탕진해가면서 모으셨고 이게 지금 간송미술관에 상당히 보관돼 있죠. 근데 그중에 간송께서 가장 아끼셨던 유물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 김씨 집안에 선물로 갔는데 안동 김씨 집안의 사위 새끼가 이걸 1,000원에 팔아먹으려고 한 거야. 당시 1,000원이면 기와집 한 채입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난 간송 전형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나 봅니다. 이건 1,000원짜리가 아니 내가 10,000원짜리를 주고 사겠소라고 하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손에 넣으셨고 실제로 한국전쟁 때도 유일하게 훈민정음 해례본만을 들고 피난을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잠을 잘 때도 베개 밑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놓고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서문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서문 내용을 보시면 또 우리가 감동을 먹는데 세종대왕이라고 나오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이죠. 나란 말싸움이 중국에 달라. 우리 말이 중국과 달라. 근데 문자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무슨 말이죠? 우리 말과 중국의 한문을 가져다 쓰니 서로 통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어린 백성이 가여운 백성들이 이러고저 헐빼이셔도 뭔가 알리고 싶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어도 글을 몰라서 그게 안 되니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하노니라 내 일을 어여삐 여겨 백성을 가엾이 여겨 새롭게 28자를 만들었다. 여러분, 참 이런 군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아니 군주가 문자를 만들어서
그 문자로 자신의 정치 권력을 강화시키고 아니면 민족을 통합하고 아니면 사상을 통합해서 뭔가 자신의 개인적 권력이나 업적을 위해 문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백성을 가엾이 여겨서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피지배층들이 양반 기득권들에게 여러 가지 누명을 당하기도 하고 계약서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이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책을 읽지 못하고 이치를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서 뭐가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니 이 세종은 가슴을 치는 거죠. 그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누가 바로 이 한글을 창제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바로 내가. 여러분 세종께서 그 많은 편찬물을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학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만들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적도 세종이 이건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세종께서 스스로 내가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주장. 여러분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만들라고 명령했다. 혹은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들었다.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보십시오. 훈민정음은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직접 만들어 반포하였다. 이 문장 자체가 완전히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이 문장을 보면 세종대왕께서 혼자 만드신 게 아니라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구나.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은 아니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이 반포입니다. 여러분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됩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달의 임금이 친히 업무 28자를 지으셨다. 1443년 나오죠. 여러분 실록이 뭔 줄 아신다면 실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록이 탄생되는지를 조금 아신다면 그럼 이 실록 이야기는 제가 좀 따로 해야 되겠죠. 사초가 뭔지 등록이 시정기가 승정일기가 뭔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실록에는 왕이 신하들과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왕이 그날 상태가 어찌했고 행동거지가 어찌했으며 당시 나라에 무슨 병고가 있었고 밤에 우박이 내렸으면 우박이 내렸고 천둥번개가 쳤으면 천둥번개가 쳤다는 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세종이 업무 28자를 지으셨다. 그 전에 몇 년간 세종이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하신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령을 했거나 함께 만들었다면 그게 어떻게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었겠냐고. 그래서 솔직히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냐면 이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의 완벽한 비밀 프로젝트였고 진짜 비밀리에 성공해낸 프로젝트였다. 이 업문을 만든다,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중화사상에 빠져있는 사대부들의 태클, 문자 권력을 지키려고 했었던 또 사대부들의 시비, 그게 번거로우니 너희들 일단 알고 있지만 내가 알아서 만들어 놓고 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쓸만한지. 그 생각으로 몇 년의 노력 끝에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서 집현전 학사들 중에 막상 훈민정음이라는 걸 보니 우리 왕 너무 대단하시거든. 그래서 정인지,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누구, 강희안 이런 사람들 8명의 학사들에게 너희가 이 글을 반포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도 좀 도와. 그래서 3년간의 그들의 노력 끝에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돼요. 이게 창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만 보면 훈민정음 자체도 집현전 학사들이 만든 거라고 오해할 수가 있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훈민정음, 한글은 세종께서 만드셨고 한글을 이렇게 쓰자라는 책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함께 만든 거죠. 그래서 세종의 서문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이고 가장 마지막에 정인지의 서문이 있습니다. 정인지의 서문, 개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잘 서문으로 만드셔서 이게 1443년이에요. 그래서 예의를 들어 보이셔서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서 3년간의 시간을 거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 사용 설명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훈민정음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았을 때 세종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집현전 부학사 채말리는 분명히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현전 학사들 중에서도 훈민정음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현전 학사들 중에서도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반포하는 부분을 도와드리겠다라고 했던 학자가 있었던 반면에 반대했던 학자 최만리.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업문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거나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만들었죠? 세종이 만들었죠. 오케이? 업문 같은 것은 국가에 급하고 부득이하게 기한에 위치할 일도 아니었는데 어찌 급급하게 하시어 임금의 건강을 돌보는 때에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신등은 더욱 그 옳음을 알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너희는 왜 설총을 옳다라고 하냐. 이두 만들었던 설총. 그런데 임금이 하는 일은 그러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내가 운설을 아느냐. 사성 칠음의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집현전의 부지학 정도면 나라의 최고학자입니다. 나라 최고학자에게 네가 사성 칠음의 자모가 몇이나 있는지 아느냐. 네가 운설을 아느냐. 네가 나만큼 언어학에 대해서 자식아 네가 능력이 되느냐. 입 다물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내가 그 운설을 바로잡지 아니한다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솔직히 최만리도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는 걸 알고 나서 바로 반대 상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운서라고 해서 당시 한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민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바로 한글로 읽으려고 하니 당시 최만리라든지 나머지 유생들이 조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최만리가 많이 까이긴 까이지만 최만리도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어요. 당시 최만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어이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대부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게 결과론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문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한글이 널리 반포되는데 불만이 있었던 건 맞기 때문에 이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나 의사들이 문자 권력, 쉽게 이해 법 조항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병원 가면은 의학적 용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그걸 전부 다 영어로 깔기야 됩니까? 그것도 흘림체로 뭔 이제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것 좀 고치자고 하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법조인들과 의사들이 그거 받아들입니까? 할 말이 있어요? 채말리지.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법조인이나 의사들이나. 그래서 이런 반대도 불구하고 분명히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는데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든 게 아니다. 만들어 놓은 훈민정음을 집현전 학사들이 반포하는데 일부 도움을 주었다. 이 문장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세종이 자식들의 도움을 받고 만들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찬성합니다. 특히 문종. 진짜 세종만큼의 천재셨죠. 그 다음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됩니다. 안평대군, 수양대군에 의해서 안평대군은 죽죠. 그런데 한글 창제할 때만큼은 둘 다 아버지 밑에서 참 열심히 한글 창제 작업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기록의 5번째 아들 광평대군도 나옵니다. 그리고 정소공주가 죽게 되고 이제 이 정의공주가 아버지 세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이 정의공주가 그렇게 영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공주가 시집간 또 집안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옵니다. 보시면 죽산 안시대동보에서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요. 변음과 토착을 다 끝내지 못하여서 여러 대군에게 풀게 하였으나 모두 풀지 못하였답니다. 그래서 정의공주에게 내려보내자 공주는 곧 풀어 바쳤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채말리 한글 창제 반대 상소를 보면 업문을 공부하는 것이 물론 유익하다지만 세자, 훗날 문종입니다. 세자가 새로운 글자 창제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니 다른 학문을 수양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분명히 훗날 왕이 되는 세자가 아버지 세종과 함께 한글 창제에 매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고 고심을 하셨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완성해냈다라고 보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미대사가 만들었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나란말싸미.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역사물 관련 영화에 대해서 막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이 영화는 조금 아쉽습니다. 불교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각 선종 속보라는 책을 누가 썼냐? 신미대사가 썼는데 이 신미대사께서 이 책을 몇 년에 썼냐? 1435년에 써서 1443년에 만들어진 훈민정음보다 미리 8년 전에 이런 책이 있었다라고 불교계에서 이 책을 들이밉니다. 여러분, 제가 고문서 판독하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거는 여기저기 여기 보세요. 제1권. 저는 예전에 이런 책 중에 제1권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권, 제1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 여러분 판심이라고 합니다. 판심. 이 판심에는 쪽수가 있거나 아니면 책의 제목이 있거나 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도 없고요.
글자체가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세조 때 만들어진 월인석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 이거 좀 길어지는데요. 세종이 한글로 석가를 존경하는 글 월인청강지곡을 쓰죠. 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종이 아들 수양대군에게 명해 석가의 일대기를 쓰게 하는데 이게 바로 수양대군이 왕자 시절에 썼던 석보상절이죠. 이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통합한 게 월인석보라고 하는데 그 월인석보에 고디체 글씨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월인석보는 세조 때 만들어진 불서이기 때문에 이게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 신미대사에 의해 쓰여졌다는 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실록 기록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판독을 해드린 겁니다만 세종께서 신미대사를 언제 처음 보는가 한번 보세요. 세종이 1446년에 비로소 신미의 이름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문종실록에 나와요. 아니 그러면 세종대왕이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했는데 그 전에는 신미대사 이름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신미대사가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 최근 이제 밀양 박씨 집안에서 박연과 훈민정음 이런 책도 있고 그 박연이 실제로 세종의 명을 받아서 음악, 궁중음악입니다. 아악을 총정리한 인물로 유명하죠. 근데 그 박연이 난기유고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세종에게 이렇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백성에게는 삼강행시를 가르쳐 미풍양수를 이루게 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오음의 바른 소리를 가르쳐 민풍을 바로잡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밀양 박씨 집안에서는 박연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도대체 다른 어느 기록에도 저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종교계에서 아니면 어떤 집안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이렇게 훈민정음 창제에 나름 기여했거나 아니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만큼 훈민정음이라는 이 업적이 정말 대단한 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주장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결론 드립니다. 천재 언어학자가 하필 왕이었어.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쉽지가 않아. 그런데 그 왕이 백성을 어여삐 여겨. 자신이 통치하는 피지배 층이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애민의 마음에서 그 창작의 고통을 몸소 다 감내하면서까지 자신의 두 눈이 멀어가면서까지 만들어진 게 한글인데 그 한글을 우리 조상이 만들었네. 우리 종교계에서 만들었네.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네. 이런 식으로 세종의 천재적 업적을 왜 그렇게 깔아 뭉개려고 하셔서 얻는 게 무엇인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훈민정음은 세종께서 창제하셨다.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